안녕하세요. 김영희예요.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에 힘을 내서 오늘은 제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단둘이 앉았어요. 48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진지하게 마주 앉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보,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신,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꿈. 갑자기 무슨 꿈? 저는 젊을 때 간호사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좋았거든요. 당신한테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계속 물었어요.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말야, 사실 시를 쓰고 싶었어. 정말이에요? 응, 어릴 때부터 시를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린 지금까지 둘 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구나. 다음 날 오후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표정이 사뭇 심각했어요. 엄마, 어제 하신 얘기, 이게 진짜예요? 어떤 얘기 말하는 거니? 엄마 혼자 살겠다는 얘기요. 그래, 진짜야.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니야. 니네들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 엄마, 70살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프면 어떡하고, 위험하면 어떡해요. 민호야, 너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엄마가 그렇게 약해 보여? 약하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이렇게 잘 커주고 손자들까지 안겨줬잖니. 그럼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난 70년을 살면서 내 이름 영희가 누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저녁에는 둘째 수진이가 아내와 함께 왔어요. 수진이는 성격이 급해서 첫 마디부터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제 와서 혼자 사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진아, 70살 나이에 무슨 혼자 살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작은 며느리가 남편을 말렸지만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실망하셨다면 제발 말씀하세요. 고칠게요. 실망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했니? 그럼 뭐예요? 갑자기 엄마 혼자 나가서 살겠다는 게 이 아이들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저는 드디어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앉혀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내가 언제 니네들에게 내 얘기를 해본 적 있니?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큰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희 얘기만 들어주셨어요. 그래. 난 항상 니네들 얘기만 들었어.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며칠 전에 깨달았어. 나도 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엄마, 그래서 나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응. 6개월만 혼자 살아보고 싶어. 6개월이고 뭐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진아, 왜 안 되니? 엄마니까요. 엄마라고 꿈이 없니? 엄마라고 하고 싶은 일이 없겠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 좀 날 위해 살면 안 되니?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말이 맞다.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엄마와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도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더라. 아빠도 어제 처음 알았어. 엄마가 간호사 되고 싶었다는 것도 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어. 그래서 엄마 혼자 살기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지금 결정 짓지 말고 엄마 입장을 생각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나도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서로 미안하다고도 하고, 결국 이번 일은 이렇게 잘 정리됐어요. 엄마, 그럼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아직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저희 독립에 대해 더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제 삶을 살겠다는데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6개월 전에 받은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제가 5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속 마지막 문장,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놨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편에서는 영희의 심장을 찢어놓은 그 편지의 내용을 공개할게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지난번 민철이 편지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죠. 오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손녀 수빈이가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얼어붙었어요. 민철이가 수빈이한테까지 편지를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까요? 민철이 편지를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빈이가 혼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부모님과 함께 오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수빈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사실 우리 손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거든요. 거실에 앉자마자 수빈이가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요. 어떤 분한테서 편지를 받았고요. 편지 안에 할머니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편지를 누구한테서? 수빈이가 편지 봉투를 보여주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민철,
어떻게 민철이가 수빈이한테까지? 수빈이가 편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어떤 사이예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빈이에게. 나는 할머니 영희의 오랜 친구였단다. 수빈아, 할머니는 젊었을 때 꿈이 많았단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시도 쓰고 싶어 했었어. 그런데 그 꿈들을 가족을 위해 포기했고 그걸 알고는 많이 마음이 아팠단다. 수빈아, 할머니가 언젠가 변화를 시도하려 할 거야. 그때 내가 할머니 편이 되어주면 고맙겠다. 편지를 다 읽고 수빈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꿈이 많으셨어요? 그랬단다. 그런데 왜 포기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꿈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잠시 미뤄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빈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0살밖에 안 된 손녀가 70살 할머니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요. 수빈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할머니, 그래서 저도 편지 받고 나서 결심했어요. 뭘?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수빈이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정말 혼자 사시려는 거 맞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며칠 전에 엄마 아빠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원룸 보러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이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정말 놀라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너도 함께? 네, 저도 사실 집에서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자 혼자 사는 거 위험하다고 반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랑 함께라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고요. 손녀랑 같이 살자고? 할머니, 사실 저도 답답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아직도 애 취급하세요. 대학생인데도 밤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진짜 독립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빈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나이는 50살 차이지만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수빈이랑 저랑 똑같았어요. 수빈아, 그럼 우리 진짜 함께 살아볼까? 정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좋겠다. 좋아요.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잘 해봐요. 그날부터 수빈이와 저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원룸은 너무 작으니까 투룸으로 바꾸고 생활비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어요. 수빈이가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수빈이 아빠랑 엄마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수빈아,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랑 함께 사는 건 다르단다. 하지만 수빈이가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인생 선배인 할머니한테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사시는 게 안전하고 덜 외롭잖아요. 네, 엄마. 수빈이와 함께 산다는 말에 제일 놀란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수빈이까지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휴, 그럼 나는 정말 혼자 남는 거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그날 밤
민철이 영정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민철아, 고마워. 내가 수빈이한테까지 편지를 써줘서. 덕분에 나에게 진짜 동지가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여보, 나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 70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4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죠. 여러분, 할머니와 손녀의 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다음 편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음 편 남편의 고백,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에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예요. 지난번 민철이 편지 얘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오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저를 심판하더라고요. 70살 할머니를 말이에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집에 계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가족회의. 48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큰아들이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받았던 원룸 정보들이었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저를 보증인으로 쓰려고 했다면서요. 아, 그걸 알았구나. 어머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그때 작은 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어요. 엄마, 이것도 엄마 검색 기록이죠. 50대 이후 행복한 혼자 살기. 아들이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지금 우울증 초기 증상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노인 우울증도 많대요. 우울증? 얘네들이 나를 이제 환자 취급하네. 남편이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여보, 나도 많이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이 나가는 거 반대야.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그게 말이 돼. 당신이 그렇게 나가면 나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면이 걱정이었다는 걸. 아, 나는 체면의 도구였구나. 그때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첫째, 집은 우리가 정한 곳으로 가세요. 둘째, 한 달에 2번은 집에 오세요. 셋째, 건강검진 결과는 다 공유해야 해요. 네 번째, 돈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사기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허락이야? 아니면 나를 밧줄로 묶어서 구속하는 거니?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다들 그만해. 엄마, 나도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꿈, 70살에 무슨 꿈? 여보, 당신 나이 좀 생각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당신이 그렇게 나가봤자 한 달도 못 버텨.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렸어요. 민철아, 너는 나보고 꿈을 꾸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정말 틀렸을까? 70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잘못된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빈이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오늘 가족회의 있었다고 들었어요. 응.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내일 제가 갈게요. 할머니랑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민철이 편지를 꺼냈어요. 영희야, 70살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맞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빈이가 있잖아.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커피 드세요. 남편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어요. 수빈이가 오면 내 편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 그게 제일 아팠어요. 하지만 수빈이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편에서는 수빈이가 제게 한 제안, 정말 예상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